안녕하세요. 이혁은의 텐텐텐. 텐텐텐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모더나, 화이자 같은 바이오주들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바이오주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사실 예상했던 부분인데 더 심각하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예상을 해보시나요? 네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장에 이제 새롭게 관심사로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이제 빅테크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우리가 좀 더 시장을 해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는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좀 약간 꺾이는 듯한 아니면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거나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빅테크랑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이러한 지금 흐름이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이번 그 경기 침체에 이퀄 빅테크의 하락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시장에 접근을 좀 한다면 이번 이 하락이 크게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주 타겟이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좀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를 좀 피한 종목 매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주로 기술주일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시장은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탐색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펀더멘털과 수급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펀더멘털 먼저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은 일단은 이제 경기 방어주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종목 구성 자체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관심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펀더멘탈에서 검색된 종목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제 노보스타나 SBB테크, 네임보 노보티스 지금 노보주들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상당히 이제 호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았던 업종보다는 이제 내년에 어떤 업종이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아무래도 좀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내년에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노보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펀더멘탈 쪽에서는 CJ제일제당, 농심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롭게 바이오 시밀러 출시가 좀 많이 나오고 기대가 또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장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이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이제 경기 그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과 같이 또 어울려서 이 수급에서 더 오히려 좀 쏠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지주 이쪽 종목들은 대표적인 이제 배당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당분간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금융주 쪽에 대한 이제 기관들의 자연스러운 관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마 이제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좀 더 금융주에 대한 이러한 수급들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쪽에서 이제 검색된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설기계라든가 전력설비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시세는 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최근에 좀 조정이 좀 깊어서 그런지 다시 한번 추세 흐름에서 좀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고가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워낙 큰 시세가 나고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들이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들 종목은 다시 한번 더 간다. 전력 설비 관련주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재령전기. 그다음에 오늘 추세에서 가장 강한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5G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G가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추세로 나갈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5G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고 또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5G가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솔리드 같은 경우는 또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강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G는 우리 이거 간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쪽 분위기가 계속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이러한 업종이 섹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G 경기 방어주들이 있었고요. 확실히 네. 시장은 내년에 어떤 업종이 또 좋아질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흐름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부터 아침부터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서 네. 효금 매니저님 오늘 너무 수익 좋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솔리드입니다. 저는 매니저님이 종목 네. 소개해 주실 때 좋은 것 중 하나가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항상 찝어주시거든요. 네. 오늘도 솔리드 리포트 2024년까지 전망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네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까지 끌고 가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좋게 나온다 해서 꼭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3분기 때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한번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단계 레벨업되고 좀 긴 기간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어제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 21선을 이탈이 됐을 때는 매도해야 되지만 위쪽으로 돌파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제 드디어 돌파가 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약간 이제 가수요. 개인들 수급이 좀 붙으면서 조금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5,900원만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주가는 다시 한번 7,000원까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900원을 지키는지 여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가 5,900원이 찍힌다면 7,000원까지도 갈 수 네.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이노와이러스입니다. 동일하게 5G 네. 안에서 보도록 하겠는데 앞선 저희 펀더멘털과 수급 이야기해 주실 때 단발성인지 아니면 추세일지 그 선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노와이러스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 종목도 그 5G가 전체적으로 좀 기대만큼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몇몇 종목들 HFR 그다음에 솔리드, 이노와이어 요 정도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렸던 건데 이 종목은 좀 수급이 좀 약하다는 게 그게 좀 약점인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5G가 좀 살아난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5G 전체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아까 솔리드보다는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약간 이제 그 개별 힘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5G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박스권 돌파와 함께 다음 목표가는 35,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러스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 새로운 텐텐된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저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네. 꾸준하게 오르길래 찾아봤던 종목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했던 게 9월 22일부터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51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네.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매수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좀 장기적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고, 화장품 미용하면 뭐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 또 의료기기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전체적인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보시면 작년에 좀 한번 크게 성장했고 올해 약간 좀 정체됐는데 내년에 또 한번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일단은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냐. 요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RF 빛 침습 관련 이 부분이 1분기 때 국내하고 해외에서 허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기존 방식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식과 그다음에 중국 시장 진출 이 부분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0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42%.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EPS 성장률이 이제 114%.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좀 높게 나오고 하반기 때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이제 내년 27, 그다음 후년 26 계속 꾸준한 성장 기대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PR이 19배인데 내년 성장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15배, 그다음 후년 12배 이렇게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인이 50일 동안 하루 빼놓고 매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이 최근에 좀 수급이 없었는데 기간도 이제 최근에 5일 연속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순매수 전환이 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 점수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 크래시스 한번 소개해드리고 좀 많이 올랐는데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영향 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는 크게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조정 시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8,400원에서 8,500원, 목표가 9,100원, 손절가 8,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중국의 네. 진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로는 8,3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오스코텍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을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항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 초쯤 아무래도 국내 쪽으로 허가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네.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어제 이제 유한장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좀 드렸던 건데 네이저 티닙이라고 이게 이제 경쟁 제약 신약이 타미그라소라고 있는데 타미그라소가 지금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항암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타미그라소 대비해서 12월 5일 날 임상 3상 결과 1차 치료제 결과가 나왔는데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 네이저 팁이라는 이 부분은 지금 국내에는 이제 유한양행이 이 판권을 가지고 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글로벌 쪽은 얀센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번 임상 3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제 내년 연초에 유한양행에서 아마 이제 1차 치료제로 아마 허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쪽도 임상 결과가 좋기 때문에 얀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의 이제 신약으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기대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이제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보신다면 계속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10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펀더멘탈은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뭐 이익이 나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 점수는 좋지 않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네이저팀이라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7점 정도 되고요. 수급은 이 종목이 좀 약점이 이제 수급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4.99에서 6.98 꾸준하게 보이지 않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간도 그동안 이제 매도해서 최근에 한 26만 주 정도 순매수로 좀 돌아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도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다만 이제 안 좋은 건 추세인데 추세는 좀 장기 투자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지기보다는 모멘텀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움직임이 약하니까 철저히 저가 매수 전략입니다. 18,300원에서 19,300원. 일단 1차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스코텍 저희 목표가로는 2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어근의 텐이었습니다.